9년 전 어린 봉순이를 입양해서 가족들과 함께 키웠다는 여자 보호자. 지난해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남편과 둘이서 봉순이를 돌보고 있습니다. 봐봐. 봉순이 동생이야. 봉순아. 그런데 다음 달이면 돌봐야 할 식구가 한 명 더 늘어난다고요? 잘해줘. 태어나면 봉순이가 돌봐줄 거지? 응? 태명은 광복이고 광복절 날 이제 아기가 생겼다는 걸 알게 돼서 광복이로 태명을 지었어요. 그리고 복자 들어간다고 하면 태명이 좋다고 해가지고 광복이로 했습니다. 요즘 봉순이는 이전보다 더 여자 보호자를 따른다고 하는데요. 마치 임신했다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한 듯 호위무사처럼 여자 보호자 가는 길을 사수하는 봉순이. 졸졸 따라다녀. 태교를 할 때도 항상 옆을 지킵니다. 이런 봉순이 덕분에 산전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었다네요. 혼자 있으면 우울할 수 있었는데 봉순이랑 둘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런 우울함은 좀 덜한 것 같아요. 좀 같이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,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폭 와서 안기면은 좀 위로되고 이렇게 저를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느낌? 봉순이한테 위로를 많이 받고 있어요. 이 모습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남편.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하신 거예요? 손만 이렇게 머리 올라가서 난리가 나니까 막 그때부터 또 으르렁대고 난리가 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, 그게. 남편은 봉순이 때문에 태교는커녕 아내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고 하는데요. 가까이 다가가려면 보통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게 아니랍니다. 봉순아, 광복이 좀 만져줘. 물리면 어떡해? 그래도 광복이 이제 만져줘야지.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.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만질게. 왜? 태교해야 돼 우리. 아우 씨.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태교를. 아우씨. 봉순아, 만지면 안 돼? 너 때문에 무슨- 태교도 못하고 지금 팔이랑 다리 아픈데 주물러주지도 못하잖아. 이렇게 남편이 아내 몸에 손만 대려고 하면 난리가 난다는 봉순이. 알았어, 너도 만질게. 같이 만질게. 안 돼. 이게 태동을 느끼면 이렇게 막 만져보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걸 최근까지 한 번도 못 느껴봤거든요. 집에서 만질 수가 없으니까. 기다려. 어쩔 수 없이 분리를 시켜봤는데요. 광복아. 봉순이 난리 났는데. 저 대박. 광복이 태동이 들리는지. 들려? 쟤 때문에 안 들려. 봉순이 때문에 안 들려? 응. 배 안에 봉수 있는 것 같은데? 이렇게 지저대니 분리는 엄두도 못 낸다고요. 예비 아빠로서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다며 태교 동화책을 꺼내든 남자 보호자. 봉순아, 태교를 할게. 동화를 읽을게. 날라다니는데? 하이파이. 하이파이. 이야, 책 읽는 게 이렇게 긴장될 일인가요? 우리의 삶도 빛을 머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광복이한테 들릴까? 봉순아, 이리 와. 봉수 이리 와. 탁 놓고. 여기는 팁. 조용, 조용.
때문에. 결국 동화책 읽기는 포기해야 했습니다. 사실상 아빠가 해줘야 되는 태교는 거의 못 해주고 있는 거죠. 배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좀 배꼽 앞에다 대고 막 말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다가가면 이제 봉순이가 먼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보다 봉순이 짖는 목소리가 더 먼저 들리니까 좀 조심하고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죠, 거의. 그래서 뭐 남편은 태동도 거의 못 느껴봤어요. 그래서 아마 봉순이가 항상 제 배 앞에 있으니까 봉순이가 제일 많이 느꼈을 거예요, 태동. 그날 오후 신선한 재료로 봉순이 간식을 준비하는 남자 보호자. 태교도 못하게 사납게 구는 봉순이가 야속하긴 하지만 사랑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은 반려견이랍니다. 그래서 특별식 요리법을 직접 찾아보고 만들어줄 정도로 애정을 쏟고 있다는데요.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맛있게 먹는 봉순이의 모습을 코앞에서 감상하는 남자 보호자. 이야, 눈에서 꿀 떨어지겠어요. 먹는 소리도 재밌고 일단 너무 이뻐가지고 잠깐 들어볼게요. 불과 몇 개월 전에 가족이 된 사이지만 누구보다 봉순이를 살뜰히 챙긴다는 남편. 그래서 실제로 저랑 봉순이랑 둘이 살 때보다 남편이 더 지극히 봉순이를 챙겨줘가지고 안 먹던 유기농 간식의 사료만 먹고 있고 남편이 챙겨주고 있어서 저녁에 거품 목욕을 시켜주고 봉순이를 되게 잘해줘요. 하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봉순이는 언제나 여자 보호자만 바라보는데요. 아니 누울게 거실에서보다 더 심해진 공격성. 소파에는 앉게라도 해줬는데 침대는 아예 다가가질 못하게 합니다. 가운데 이렇게 딱 있어야 돼? 아 진짜 팔 좀 주물러줘. 팔 저리니까 팔 좀 주물러줘. 어떻게 주물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살벌한 신혼부부의 침실이 있을까요? 결혼하고 이런 고민이 생길지 진짜 몰랐어요. 같이 잘 지낼 줄만 알았어요. 결혼하기 전에 진짜 같이 잘 지내고 막 어디 같이 여행도 가고 그 셋이 같이 있는 그거를 되게 기대하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줄 몰랐어요. 근데 이제 또 아기도 생기고 하니까 그 걱정이 계속 커지는 거죠. 괜찮을 거야 하다가도 아, 또 물겠지? 약간 이런 것도 있고. 다음 날 봉순이와 함께 친정집을 찾은 여자 보호자. 강아지 시절부터 9년간 살던 곳이라 봉순이에게도 익숙한 공간인데요. 여자 보호자 껌딱지인 줄 알았는데 봉순이가 부모님도 참 좋아하네요. 옷가운 입었어? 오, 친정집에서는 좀 괜찮나 봐요. 야, 뭘. 너 말고. 야. 야. 왜? 봉수, 야, 그전에 이렇게 심하게 안 그랬는데. 그냥 다가오면 으르렁만 거려는. 봉수, 이리 와봐. 안 돼. 안 돼. 눈빛부터 돌변해. 안 된다고. 봉순. 앉아. 앉아. 봉수, 강복이 잘 있나? 깜짝이야, 아우 깜짝이야. 강복이 잘 있나? 깜짝이야, 아우 깜짝이야. 이렇다니까. 봉순. 그러면 안 돼. 애기 놀래잖아. 응? 거기 애기 잘 있나?
이런. 우선 이 흰생아는 살이 연하기 때문에 이 발톱 갖고 살짝 대도 안 돼, 파상풍 걸려. 중상이라고 파상. 중상.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커지는 걱정. 맨날 저렇게 무릎에 앉아가지고 애기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제. 그 무릎을 빼앗길 텐데. 그래서 걱정이야. 뭘 걱정해. 집에다 갖다 놓으면 되지. 답은 언니 집이야. 안 된다니까. 여자 보호자가 없으면 우울해한다는 봉순이. 신혼여행으로 떨어져 있을 당시 식음까지 전폐했을 정도랍니다. 저는 봉순이랑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계속 걱정하시는 마음에 분리하라고 하시니까 걱정이에요, 그것도. 그날 밤 산책 가자. 산책 시키고 올게. 나 산책 갔다 와. 가자. 가자. 몸이 무거운 아내는 집에서 쉬고 남편 혼자 봉순이 산책을 시키기로 했는데요. 가자. 내려와. 가자. 봉순 산책 좋아하잖아. 내려와. 가자. 갔다 와, 봉순이. 가자. 안녕. 아씨. 야. 가자. 힘 주는데? 봉순 너 산책 좋아하잖아. 여자 보호자가 일어나자 그제서야 발을 떼는 봉순이. 가. 언니 힘들어서 집에서 쉬고 있을게. 갔다 와. 언니 집에서 좀 쉬어야 돼. 봉순 너 좋아하는 산책 가는데 오빠가. 가자. 가자. 좋아하잖아. 봉순 산책 좋아하잖아. 왜 지금 산책 가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 거야? 아 요즘 제가 같이 안 나가면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. 꼭 저랑 같이 가려고 하고 남편이랑 원래 가긴 했었는데 곧잘 요즘엔 안 가더라고요. 가자. 형사 안녕. 갔다 와. 안녕. 봉순아. 산책하러 가는 건데 누가 보면 어디 끌려가는 줄 알겠어요. 갔다 와. 가자. 야, 고집이 보통이 아닌데요. 빨리 갔다 와. 안 가? 언니도 같이 가?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여자 보호자에 대한 집착. 안녕. 네. 알겠습니다. 안녕. 마음을 사기 위해 봉순이에게 좋다는 건 남자 보호자가 다 해주고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. 와이프랑 나올 때 이렇게 토끼처럼 막 뛰어다니거든요. 그냥 저랑 나올 때 그냥 이렇게 걷기만 해요. 그렇게 좋아하는 산책도 여자 보호자가 없으면 재미없어하는 눈치라고요. 그래서인지 볼 일만 보고 빠르게 귀가하는 봉순이. 순식간에 산책이 끝나버렸습니다. 기다려. 발딱 가야 돼. 집에 들어오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여자 보호자의 품. 남자 보호자에게도 애정을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요. 남자분들 서운하지 않으세요? 서운하죠. 얘 왜 이러는지. 그래서 챙겨주는 건 나름 뭐 신경 써서 잘 챙겨주려고 하고 있고 잘 챙겨주는데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아니면 더 뭐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. 서운한 마음을 꾹 참고 있던 그때 벼랑간 달려든 봉순이. 아이고 제대로 물린 것 같은데요. 관심도 안 주고 물기까지. 봉순아 너 너무했다. 이게 뭐야 이게? 왜 물어? 사람을 왜 물어? 어? 나도 너 물래. 이게 뭐야? 봐봐. 어이구. 하지 마. 안 돼. 이게 뭐야? 안 돼. 곧 새 식구도 태어나는데 이대로 괜찮을까요? 아기만 아니면 서로 이제 봉순이가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려고 가급적이면 피해서 이렇게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기가 생기면은 모든 행동을 다 피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. 아기 없었으면은 그냥 봉순이 비 맞춰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봉순이 비위를 맞춰준다고? 이 봉순이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되잖아. 서로 떨어져 있고 스킨십 안 하고. 숙소야? 내무실이야? 부부에게 스킨십이란 있을 수 없다. 신혼집을 내무반으로 만들어버린 봉순이. 아내의 배가 불러올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문제 행동. 출산이 코앞인데도
태동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. 태교 권리를 뺏겼습니다. 도와줘요, 설쌤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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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순이 때문에 좀 태교도 힘드셨다고 네. 들었는데 어떠세요 좀? 봉순이가 저희 둘을 질투하는 것처럼 막 못 만지게 하니까 거의 태교 이런 걸 하나도 못 해줬어요. 그래서 둘만 이렇게 여행 가서 태교 좀 하고 네. 그 태동도 느낀 지 얼마 안 됐어요. 얼마 전 태교 여행을 다녀온 부부. 임신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태교를 했다고요? 이번에 그러면 처음으로 여행 가서 이렇게 한번 네, 거의 처음 느껴본 거예요. 아이와 이 반려견을 같이 키우는 게 좋은 면도 많지만 그렇게 좋으려면 또 우리가 신경 쓸 게 또 상당히 많고 신경을 쓰지 못했을 때는 좀 또 오히려 더 힘든 면들도 있으실 거라서 오늘 한번 영상 보면서 봉순이 문제점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태어날 우리 아이와 봉순이와 두 분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. 네. 남편이 출근한 후 여자 보호자 혼자 남아있는 시간. 봉순이는 마치 지키는 것처럼 항상 곁에 붙어 다녔는데요. 화장실까지도 이렇게 쫓아다니네요. 네. 우리가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벨크로 독이라고 해요. 벨크로처럼 벨크로? 딱 붙어 다닌다. 여자 보호자에 대한 집착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혼부부 사이를 갈라놨었죠. 왜? 이렇다 보니 남편은 아내가 만삭이 다 될 때까지 태교 한 번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봉순이의 문제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.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 원래 본가에서 결혼 전부터 네. 키우던 아이를 결혼하시면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걸로 아는데 네. 그때부터도 있었던 증상인가요? 네, 원래 약간 좀 있었는데 와서 더 심해진 건 있어요. 원래는 있었는데. 원래 있었는데 와서 더 심해졌다. 네, 네. 임신은 혹시 언제 하셨어요? 임신은 결혼하기 직전에. 직전에? 네. 그러면은 와서 더 심해진 거랑 임신이랑 딱 그냥 겹쳐지는 상황이네요? 네, 시기는 네. 시기로. 아마 영향을 줬을 거예요. 그래요? 네, 임신이 영향을 줘요. 아나 보네. 알겠지. 알겠지. 근데 이제 그 안다라는 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. 아, 저기에 뭔가 이제 내 사람 동생이 우리 언니가 임신을 해서 이제 사람 동생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뭔가 변화됐다라는 걸 느껴요. 근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호르몬이에요. 이제 출산을 하시잖아요. 그러면 아기와 엄마 그리고 아기와 아빠 간에서 가장 서로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뭔지 아세요?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에요. 옥시토신이라는 이 사랑 호르몬이 이제 출산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아기 얼굴만 봐도 아기랑 막 스킨십을 하고 아기를 껴안고 이러면 엄마 아빠한테도 막 사랑 호르몬이 나오고 아기한테도 나와요. 근데 그게 우린 동종이고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. 근데 그게 가능한 동물이 사람과 강아지예요. 그럼 얘네들이 그 냄새를 맡아요. 옥시토신 냄새를 맡고요. 그리고 자기도 옥시토신이 나와요. 그런데 임신을 하면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. 신기하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붙어 있고 싶은 마음, 집착 이런 것들이 강해질 거고요. 이게 강해지면 소유하고 싶은 마음까지 갈 수도 있겠죠. 내 거야, 나랑만 사랑을 느끼고 우리 언니는 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. 사랑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봉순이. 지금 두 분의 상황, 지금 영상을 봤을 때 보이는 진단은 소유 공격성이에요.
누구를 소유하냐? 우리 여자 보호자님. 그런 거야? 예전에도 있었는데 임신하신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와 옥시토신이 더 많이 나오고 봉순이는 그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인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은 더 집착, 뭐 조금 우리가 좀 미화해서 설명하자면 지키려는 모습? 이라고 볼 수 있겠죠? 네. 근데 이런 게 또 꼭 잘 나타나는 공간이 있어요. 바운더리가 명확한 곳. 어디가 있을까요? 침대? 소파 침대. 그 안에서 나는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고 스킨십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평온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소파나 침대 같은 것도 이제 동일시되는 거죠. 이 공간에서 내가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랑 있을 때는 이 분위기와 이 상황을 뺏기기 싫은 소유 공격성을 보이는 거예요. 보호자에 대한 소유 공격성 보이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소파랑 침대예요. 맞아. 침대에서 좀 제일 심한 것 같긴 하다. 아내가 주로 머무는 공간인 소파에 남편이 다가오면 경계태세를 보였던 봉순이. 침대에서는 더 심했습니다. 누울게. 아이의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찢어댔죠. 겨우 자리를 잡아도 눈칫밥 신세였던 남편. 야,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결혼 직전에 아기가 생기셨다고 했는데 결혼했으면 안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. 지금 봉순이 때문에. 맞아, 그래서 다행이라는 거. 다행이라는 네, 얘기가. 진짜 다행인 상황이네요. 네, 지금. 봉순이가 계속 이러면 아유, 얼마나 힘들어요. 근데 이게 뭐 이상한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게 저한테 실제로 상담을 많이 와요. 아이 계획이 있는데 반려견 때문에 이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다.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네, 많이 오세요. 신혼부부님들. 진짜 많이 오세요. 이런 상황들 많아요. 반려견 때문에 오붓한 부부 생활을 꿈도 못 꾼다고요? 가운데 이렇게 딱 있어야 돼? 부부 사이를 끼어드는 눈치 없는 반려견. 새나개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채널 고정. 아내에게 집착할 때면 공격성을 드러냈던 봉순이. 급기야 물기까지 했는데요. 아기가 물렸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. 근데 전 여기서 되게 좋은 모습을 하나 봤어요. 예? 설쌤 뭐 잘못 본 거 아니에요? 물리는 것 자체는 나쁜 행동인데 무는 강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무는 강도의 조절. 그러니까 그만큼 내 감정 상태에서 그 표현을 할 때 이 강도가 되게 중요한데 봉순이가 그게 나쁘지 않아요. 맞아, 세게 막 물려고 하지는 않아요. 네. 척만 하지. 이게 이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위험해요. 아까 다친 것도 물린 거고 구멍이 뚫리진 않았거든요. 네. 근데 얘네들이 맘먹고 물면 다 구멍 나요. 자기가 맞아. 이거는 위협적 그 하지마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스냅이라고 하거나 이 스냅은 아예 이빨이 안 닿는 건데 살짝만 지금 무는 강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또 이거는 특히 아기가 있는 집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입질이 아예 없는 게 좋지만 이 입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. 하지만 또 다른 걱정. 다름 아닌 지즘. 여자 보호자에게 집착을 보일 때마다 목청껏 찢어대는 통이. 놀라는 일도 참 많았는데요. 안 된다고. 봉순, 옆집에도 개가 있어요. 2마리가. 근데 얘 짖는 것만큼 2마리가 짖어도 약해. 얘 짖는 것만큼 데시벨이 안 나와 거기가. 이 개가 목소리가 워낙 커서. 근데 아기가 나왔는데 신생한데 이게 짖어대면 맞아, 애가 목소리도 커가지고 그거 놀래서 맞아. 정서적으로도 안 좋다고 사실. 짖음 소리에 또 어르신분들이나 좀 걱정도 뭐 태교나 이런 거 아이한테 안 좋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저도 연구 결과들을 좀 찾아봤어요. 산모와 태아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소음 때문에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은 피할 것을 권고하는데요.
그래서 우리 보호자님 위치에서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. 벨 한번 눌러볼까요? 봉순이의 짖음은 산모와 태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? 벨소리를 듣자 여자 보호자에게 집착했을 때처럼 짖기 시작하는 봉순이. 과연 그 결과는? 105 이상으로 넘어가질 못해요. 90에서 10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해요. 보통 여기 앉아 계시니까 딱 여기로 봐도 진짜 크게 짖을 때 한 102 정도 나와요. 엄청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그죠? 나와요. 지금까지 기록된 바에 의하면 기록이에요. 그러니까 뭐 더 크게 짖는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기록된 바에 의하면 113이 가장 높아요. 113데시벨의 짖음. 그러니까 대부분 강아지들이 짖는 게 그렇게 많이 진짜. 우리 임신하신 분들한테 아주 큰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. 네. 다행이네요. 120 정도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속적이지도 않고 아무리 크게 짖어도 한 100 초반밖에 나오지 않아요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진짜 되겠다요. 입질도 짖음도 걱정 없다고 하지만 임신으로 인한 사랑 호르몬 변화로 심해진 봉순이의 소유 공격성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질투심이 있는 아이들,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. 근데 지금 봉순이 있어 보이고 이런 아이들은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. 규칙을 잡아주고 근데 규칙은 없는 것 같아요, 이 집에. 네,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렇죠. 규칙 없죠. 네. 규칙이 있는 동물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. 제가 운전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. 우리가 운전에 신호등이 없고 자유를 주면 운전할 때 더 편할까요? 스트레스 받을까요? 스트레스 받아요. 모든 걸 다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요. 교차로에서 저기서 누가 차가 올지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뚫고 지나가야 돼요. 근데 분명히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이지만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들을 버리고 좀 편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.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. 규칙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무슨 강아지 힘들게 그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. 규칙은 만들어줘야지 봉순이가 편해요.